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지난주에는 사회과 선생님들 모셨는데 이번에는 우리 학교 그 과학과 선생님들 모시고 1, 2학년들 선택 과목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영의 박수 갈까요? 소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원민영 부장님부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석고에서 생명과학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 원민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구과학 분야 담당하고 있는 개승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갑자기 텐션이 떨어질 것 같은데. 네, 저는 화학을 담당하고 있는 이범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물리 파트를 담당하는 이광수입니다. 저는 생물 담당하고 있는 이충국입니다. 자, 오늘 과학과 선생님들께서 정말 귀한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네. 당연히 이제 1, 2학년 학생들 우리 선택 과목을 결정하는 중요한 순간인데요. 아마 고민이 많을 거예요, 학생들이. 그렇죠. 야, 이 물리? 화학? 생명과학? 물리 지구과학? 싫어. 물리 싫어. 물리 실험?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사실 학생들이 그 보통 과목을 선택할 때는 이 교과명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들여다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쪽 전문가 아닙니까? 이 전문적인 시야를 가지고 오늘 우리 교과 선택에 대해 도움을 주시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먼저 뭐가 좋을까요, 이충국 쌤? 뭐 준비했는데? 네, 그래서 먼저 사실 우리 지금 1학년 학생들은 2학년 올라갈 때 이제 과학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실 문이과가 통합이 됐지만 이과라고 하면 이제 과학 세 과목을 선택을 하고요. 그렇죠. 지금 현재 2학년 학생들은 3학년으로 이제 진급을 할 때 두 과목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관점에서 우리 물화생지에 대한 우리 설명을 좀 이제 이런 어떤 과목이다. 우리 특히 이제 2학년 학생들 그래도 조금 맛을 봤어요. 그렇죠. 맛을 봤는데 1학년 학생들은 좀 뭐라고 할까 좀 아직은 우리가 모른다. 미지의 미지의 세계죠. 세계. 맞아요. 미지의 세계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먼저 물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학생들이 보통 이제 물리 얘기를 하면 선생님들도 그렇고 이제 부모님들도 어려운 과목 이렇게 안습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이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물리 내용이 상당히 많이 쉬워진 이제 영역에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학생들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역학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 역학, 전자기학, 그리고 광학, 그리고 뭐 현대물리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역학 파트가 많이 이제 좀 줄어들고 사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가 그런 견지에서 좀 뭐라고 할까요? 이제 실제로 사용하는 분야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조금 더 폭넓게 제시가 되고 있는 게 물리학이라고 하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게 어렵다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조금이라도.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처음에 영어를 배울 때 외국인하고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알파벳을 먼저 이제 배운단 말이에요. 문법을 배우고 그런 과정이 사실 물리학이라고 하는 과목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돼야지만 기초가 돼야지만 나중에 이제 우리가 대학에 가서 자기가 전공을 하는 분야에서 그것들을 활용해서 자신의 역량을 펼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지금은 어렵고 조금 뭐라고 할까요? 나랑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활용되는 측면에서는 사실 무궁무진한 영역에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이 물리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생들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그 진로가 맞다면 이게 계속 이제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거지만 과목에 쉽고 어려움을 가지고 우리가 진로를 선택하면 안 되고요. 자기의 꿈이나 진로나 적성을 먼저 생각을 하고 거기에 관련된 학과목들을 결정하는 게 우선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강수쌤은 학교 다닐 때도 물리를 좋아했나요, 근데?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이 물리 한다고 하면 그런 것보다 사실 그 우리가 자연을 바라보고 우주를 바라보는 유일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어가 물리밖에 없거든요. 고등학교 때 그 생각을 하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어. 그런데 물론 어려워요. 예, 어렵고 이제 힘든 부분이 있는데 어떤 점이 좋았었냐면 사실 다른 과목들에 비해서 암기해야 되는 양이 현격하게 적습니다. 원리만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어느 정도까지 올라서기만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공부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 그러니까 초반에 기초,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진입장벽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 진입장벽만 어느 정도 넘어서게 되면 해볼 만한 과목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 화학 네, 넘어갈까요? 화학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1학년은 이제 문이과부터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비록 통합교육 과정이지만 대학 갈 때는 아마 인문 계열로 진학을 하든 자연 계열로 진학을 하든 과목을 어느 정도 고등학교에서 이제 계열에 맞게 선택을 해야 되는데 물리 선생님이 아주 자세히 얘기해서 간단히만 얘기하자면 보통 과학 과목은 사회 과목에 비해서 그렇게 암기할 내용은 많지는 않아요. 특히나 물리나 화학 같은 경우는 특히나 암기할 내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학년 통합과학 배우고 아직 과학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느 학문이 어떤 걸 배우는지 잘 모르겠지만 충분히 관심을 갖고 공부하면 따라갈 수 있는 학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예전에 비해서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내용이 많이 줄었어요. 화학도 내용이 많이 줄어가지고 상대적으로 예전보다는 좀 많이 쉬워졌고 그리고 과학을 선택하는 애들이 과학을 다 좋아하고 잘해서 선택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앞으로 이쪽 분야가 좀 더 전망이 있고 유리하니까 나도 이쪽 분야에서 일을 하면 자신을 위해서도 좀 더 발전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희망과 기대감으로 과학 공부를 하는 친구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 선배나 이렇게 형 누나들이 있으면 물어보세요. 수학을 과연 잘해서 이과를 선택했는지. 그런 친구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네, 과학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충분히 공부하면 다 따라갈 수 있는 네,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나 화학도 역시 미래 사회에서는 물질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 할수록 대학 가서도 그다음에 사회 나가서도 취업이라든지 어떤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참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 사방현 부장이 해주셔서 멘트가 깔끔한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그 말이 참 맞는 말 같아요. 그러니까 네. 보통 문과 가는 학생들이 나 수학이 너무 싫어서 문과 갈래 이런 학생 정말 많거든요. 맞아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게 맞아요. 이게 선생님들 입장에서 봤을 때 얘는 과학 좀 잘할 것 같은데 맞아요. 수학 맞아요. 때문에 가는 꼭 있어요. 학생들 있잖아요. 좀 잘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 사실은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통합과학에서 배우고 있는 부분에 지구과학이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아마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은 지구과학에서 우리가 다루고 있는 여러 영역 중에서 되게 작은 부분이라는 거. 우리가 이제 맨 처음 들어오면서 그 우주론에 대한 부분을 좀 배우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 이야기이고 접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탐구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되게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되게 작은 부분이에요. 실제로 지구과학 여러분이 선택을 이제 하게 돼서 공부를 하게 되면 크게 이제 4개의 영역으로 나눠서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지질학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 대한 이야기죠. 그 다음에 기상학, 대기 쪽에 관련된 얘기고, 그리고 지구의 그 4분의 3을 덮고 있는 해양학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지구과학이라고 말하기는 좀 뭐하지만 천문학 분야. 이렇게 크게 4개의 영역으로 좀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결국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구에 대한 이야기, 그 지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탐구해보고 그러면 너무 진로랑 관련해서 좀 연결되는 부분, 실제적인 부분이 좀 너무 없는 학문이 아닌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여러분이 살고 있는 땅, 결국은 내가 집을 짓고 도로를 건설하고 도시를 개발하고 우주에 나가서 개발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학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물리나 화학이나 생명과학에 비하면 조금 기초과학이라는 느낌보다는 응용적이고 나머지 물, 화, 생을 기본으로 해서 연결되는 융합되는 요소들이 많아서 오히려 더 이렇게 진로나 여러 가지 그 확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많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천문학도 그냥 천문학 별을 관측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천체 물리학이라는 학문을 통해서 물리학을 기반으로 수리 영역에 대한 좀 탐구력이 있다면 공부를 쭉 하시면 우주 개발 쪽으로도 얼마든지 진로를 확장할 수 있는 거고 또 해양 같은 경우도 해양도 지금 그냥 단순하게 바다의 뭐 기후 이런 것만 배우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바다가 가지고 있는 무한한 자원적인 영역
그 부분까지 연결되는 부분하고 진로를 또 연결 지을 수 있는 부분이 많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지구과학도 되게 매력적인 학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원투라는 위계가 있는데 특히나 지구과학 같은 경우에는 원과 투의 위계가 되게 연결되는 공통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서 좀 어려움 없이 선택을 하면 좀 재밌는 공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소개를 좀 하고 싶습니다. 준비 많이 하시고. 아, 떨리네요. 준비하셨어. 네. 이제 그러면 생명과학 한번 네. 들어보겠습니다. 네, 생명과학은 여러분이 중학교 때부터 여태까지 많이 접해왔던 되게 어떻게 보면은 제일 근접하게 느끼는 쉽다고 느끼는 학문 중에 하나인데 중학교 때는 효소라든지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외웠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생명과학 안 선택할 거야. 왜냐하면 외울 게 너무 많아. 뭐 이러거든요. 근데 생명과학에서 2015 교육과정 개정 교육과정에서 그 외우는 부분들을 많이 걷어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자, 생명과학을 배워서 병원에 가서 의사들이 하는 얘기를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질병에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실용학문 쪽으로 오히려 더 많이 갔고 그다음에 중학교 때 여러분 학을 띄게 했던 멘델의 법칙 그게 빠져 있어요. 그리고 그거 관련된 유전 부분이 나오긴 하는데 수능에서 또 여러분 학을 띄게 했던 교차 부분이 또 이번에 빠졌기 때문에 수능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도 훨씬 더 수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과를 선택하는 아이들의 대부분이 의치한 의대, 치대, 한의대 그다음에 이번에 약대까지를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서 필수로 그런 선택을 할 때 필수로 필요한 과목이 생명과학이고 또 하나 보건 계열을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간호, 그다음에 물치, 그다음에 임상병리 이쪽을 생각하는 친구들도 생명과학을 꼭 선택을 해야 되는 필수 과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위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생명과학 1하고 생명과학 2는 조금 틀려요. 생명과학 1은 인체에 관련된 거라면 생명과학 2는 세포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과정들을 보여주는 거라서 지금 3학년 언니 오빠들 수업을 해보면 굉장히 와라는 그 감탄사를 많이 해요. 그래서 실제로 복사, 전사, 번역 세포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자세하게 배우는데 그 내용들이 되게 신기하고 재미있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생명과학 2 시간을 되게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글거리시죠? 생명과학 1, 2 많이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원 과목하고 투 과목들을 다 이제 우리가 얘기를 들었는데요. 사실 원, 투에 또 차이점이 하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과학부장님께서 그 과정 명확하게 정리해 주실 겁니다. 2 과목이 사실은 되게 굉장히 어려워요. 1 과목에 비해서는 조금 더 그 대학교 과정에 있는 내용들을 다루는 정도로 내용이 깊숙한데 이 부분이 1은 9등급까지 나가는 상대평가라면 2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열성에 맞춰서 물리 2 솔직히 굉장히 어렵습니다. 화학 2 굉장히 어렵습니다. 생 2도 어렵고 지 2도 어렵고 다 어려운데 이 부분이 2학년, 3학년 때 올라오면 절대평가 그것도 5등급이 아닌 3단계로 A, B, C 80점 이상만 되면 A가 되기 때문에 물2도 과감하게 자기가 기계공학과를 가고 싶다면 옛날 아이들은 물2를 감히 선택을 그쵸. 못하는 학생들도 많았어요. 계열이 공대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어려워서. 그렇지만 지금은 할 수 있습니다. A를 진로 받을 수 선택에 있습니다. 맞춰서 투 네. 과목을 선택하는 게 뭐 입학사정관 전형이나 뭐 이렇게 봤을 그럼요. 때 매우 유리하겠다. 그렇죠. 지금은 꼭 선택을 해야 돼요. 해야 되죠. 네, 부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걸 들었는데 성적이 바닥을 치면 얘 공부 안 해 손해였지. 손해겠네 이렇게 했는데 맞아. 요즘은 뭐 B 정도만 나오고 네. 잘하면 A 나오면 아 네. 그래도 이걸 수강했네. 얘가 얘가 80점 이상이면 그렇죠. 되니까 A가 나오니까 얘가 이거를 좋아해서 선택을 했구나라고 생각될 수 있다. 그게 큰 메리트가 되겠죠. 심지어 수행 평가가 60%고 지필 평가가 40%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60%에서 만점을 받게끔 많이들 노력을 하죠. 친구들이. 그러면 지필 평가에서 부담이 조금 네. 적죠. 그러면 지금 2학년 학생들은 우리가 뭐 과목의 어려움, 난이도를 가지고 판단해서는 절대 안 되겠고
자기의 진로에 맞춰서 나중에 지원하려는 학과에 맞춰서 계열성에 맞춰서 선택을 꼭 해야 필요하다고. 된다. 이런 중요한 말씀을 네, 해주셨습니다. 많이 피해서 딴 과목 선택한다면 도전 정신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아마 입학사정관이 별로 좋게 평가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진학 희망이 뭐 물리라면 당연히 물투를 하셔야 되고 화학이라면 화투 이런 식으로 해서 본인의 진학 희망에 맞게 반드시 투 과목은 선택을 하셔야 네, 입사관이 좋게 아마 평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